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단어 암기는 양과 개수보다는요. 외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고등 영어 채널의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힘드신 점 많으시죠? 쉽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으시고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 추려서 제가 직접 답을 해드리는 Q&A, 일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형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질문들이 있나 한번 함께 보실까요?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법, 듣기, 발음, 다양한 게 있죠. 자, 근데 그 중에 단연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어를 알아야 문장의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야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지겠죠. 실제로 한 문장에서 단어 뜻을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만 있어도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버리기 일쑤죠. 예를 들어 수능 문제를 푼다고 쳐보자. 리스닝에서도 단어를 모르면 들리는 대화에서 핵심 키워드를 놓치니까 삐끗하는 상황 생길 수 있겠고요. 또 독해 파트에서는요, 문장 읽다가 단어 몰라서 휙휙 넘기다 보면 지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요. 멘붕이 오는 상황 오겠죠. 정확한 단어 뜻을 알아야 문장이 읽히고 또 그 문제의 흐름이 읽히는 겁니다. 영어 공부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 지금 외우면 늦었나요? 대체 언제부터 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이라는 건 사람마다 지금 나이와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도 모두한테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똑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때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단어 암기는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꾸준히 푸는 영어 문제집이 있으신가요? 그쵸? 그래요. 그렇다면 그 문제 풀고 나서 거기 나온 단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바탕 쫙 외우고 넘어가셔야 되죠.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좋은 단어책 딱 찾아서 목표 기간을 정해서 쭉 외우셔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영어 시험을 치기 전날까지도 하여튼 문제를 내가 풀었다 하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단어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단어 암기라는 건 영어 공부할 때 필수로 병행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하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단어 암기는 양과 개수보다는요. 꾸준히 외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딱 10개만 외워도요. 1년이면 3,650개, 3년이면 10,000개 넘어가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날마다 10개를 외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10개를 채우지 못하는 날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날마다 10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려고 열심히 애쓰시되 주기적으로 단어 암기량을 팍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학 이런 기간을 활용해서 단어 암기량을 쫙 늘려주면 좋죠. 적당한 단어책을 딱 하나 구해가지고 단기 기간 정복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보통 단어책 보면요. 한 회차당에 30개, 40개 이렇게 단어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 달 또는 2달 동안 내가 바짝 공부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 단어책의 구성을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그 개수는 그거에 맞춰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학이 딱 끝나고 나면요. 영어 실력이 이제 바짝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적은 양이라도 외우기 실천하기, 거기다가 플러스 단기간에 바짝 많이 외워주기, 이 두 가지 딱 병행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단어는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죠. 또 단어 암기에는 빠르거나 늦은 때라는 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성실히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기간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바짝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들 이제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단어장 추천해 주세요. 또는 뭐 어떻게 하면 단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같은 추가적인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꿀팁을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의만 20년 진행한 저 박가은의 노하우 다음 영상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온라인 검색창에다가 영어 단어장 이렇게 치면요. 막 수백 개 쫙, 수천 개 쫙.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어장 고르는 팁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고등 영어 채널의 박가은 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쌤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거 바로 단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실 만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인지 함께 볼까요? 단어 쉽게 외우는 방법 있나요? 그래요. 단어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깜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었어요. 도움이 됐을까요? 마음의 돌을 닦고 손하기 힘 기르고 이런 건 확실히 도움됐던 것 같아요. 손은 반복적으로 막 동작을 하고요. 대신 머리는 또 깨끗하게 비워지면서 무아지경으로 빽빽이 빈 종이 채웠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단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쓰기만 한다고 단어가 잘 외워지진 않습니다.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거는요. 발음이 소리나는 원칙 요거 신경 써가면서 그 발음이랑 철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 스펠링을 혼동하지 않도록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 건 맞죠. 반복해서 써보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 특히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쓰는 행동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쌤이 생각하는 비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를요 소리로 듣고 따라 말하면서 철자를 익히기 위해서 몇 번 써본다. 두 번째, 일단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단어를 이렇게 쪼개보고 또 여기다가 스토리를 한번 부여해서 외워보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보면서 해석까지 꼭 적용시켜보자. 이 세 가지입니다. 단어를 쪼개본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 단어의 어원을 익혀서 거기서 의미가 어떻게 파생되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스토리를 부여한다는 건 이 단어 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랑 한번 관련도 지어보고 또 이미지를 연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elong 이런 단어가 있어요. belong. 자, 일단 음성으로 내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belong, belong 들으면서 따라 읽어도 봅니다. 여기 어떤 철자에서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 철자가 자연스럽게 익혀질 때까지 몇 번 써봐야 돼요. B, E 여기서 B 소리 났구나. L, O, N, G 이게 long 소리가 났네. 와, N, G 부분은 우리말 이응 소리 나네. 이거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자, 무작정 쓰지는 마시고요.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보고 스토리 부여하고 이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belong이란 단어는 어디에 속하다, 뭐뭐의 소유물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왜 이런 뜻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서 단어에다가 스토리를 부여를 해볼까요? 자, be라는 건요, 우리 비동사 아시나요? be. 이건 원래 뭐뭐이다 또는 어디에 뭔가 있다 이런 뜻이죠. long이라는 건 오래란 뜻이 있죠? 오랫동안 무언가 이다라는 의미가 belong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물건은 누구 거? 내 거이다. 나한테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belong은 어디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소유물이다 라는 의미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단어 의미를 쪼개 생각해보는 작업 이게 들어가면요. 그냥 외울 때보다 머릿속에 단어 뜻이 오래 남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외웠다면 아주 훌륭하게 잘한 건데요. 마지막 단계. 단어 뜻은 아는데 나는 문장에서 그 단어 만나면 해석할 때 막상 잘 안 돼.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때는 반드시 예문이랑 같이 학습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nne and I belong to the same club. 우리 교재 속에 있는 예문이에요. 자, 이 예문 읽어보면요.
belong to가 어디 어디에 속하다란 뜻으로 어떻게 실제 쓰이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N하고 나는 same club, 같은 클럽에 belong to, 속한다. 이렇게 학습이 되잖아요. 이 문장에서 belong to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되니까 이거랑 비슷한 다른 예문 나왔을 때도 그때처럼 적용을 해가면서 막힘없이 단어를 해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게 바로 단어를 제대로 외우면서도 잘 기억나게 외우게 하는 비법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을 혼자 해내려니까 약간 막막하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가은이 각종 동영상 강좌에서 모든 단어 다 저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힘들고 벅차할 수 있는 단어 암기 과정 쌤이 수월하게 끝내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어떤 단어장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맞는 단어장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당장 서점에 가보거나 또는 온라인 검색창에다가 영어 단어장 이렇게 치면요. 막 수백 개 쫙, 수천 개 쫙 여러 단어장이 우수수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려니까 너무 힘들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어장 고르는 팁 나갑니다. 선생님이 그냥 딱딱 정해놨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재밌게 웃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난 단어 왕초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커스 3연타. 선생님 저는요 학년별로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1년에 한 권씩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해커스 복화 기초, 필수, 고난도 1년씩 순서대로 정복하기. 선생님 저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단어의 뿌리를 알아가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웬만한 기본기는요 떼가지고요 이젠 수능 단어 같이 어려운 거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해커스 복화 어원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책을요, 박하은 선생님이 재밌고 상세하게 그리고 잘 외워지도록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강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종류별로 단어 강의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단어 쉽게 외우는 방법, 선생님만의 꿀팁, 그리고 어떤 단어장을 사람마다 써야 할지도 추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거나 또는 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쏙쏙 뽑아가지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문제 풀 때 선생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고등 영어 채널의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들 모두 함께 잘 따라 주셨을까요? 앞의 영상에서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지 또 얼마나 외워야 되는지 등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질문인지 함께 볼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차이가 있나요? 맞아요.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영어 문장이 어렵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 수 있어요. 중등에서 고등 넘어갈 때 영어 문장들은요, 길어지고요, 일단. 그 다음 어휘가 한 단계 어려워지는 경향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문장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라고 느낄 법 합니다. 근데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중학교랑 고등학교 영어는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은 이제 실전에서 그걸 활용하는 단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만약에 배웠던 문법, 국어 미리 잘 정리해 두시고 또 방학 같은 때 어휘 실력 탄탄하게 좀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 다음으로 긴 문장 이런 거 읽고 이해하는 거 훈련을 좀 더 충실하게 해준다면은 고등 영어에서도 이제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다고 쌤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문제 풀 때 선생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수능 지문 속에서 단어들 이거 100% 몰라도 1등급 받는 학생들 많이 있죠. 만약에 정말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럼 밑에 의미가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까지 내가 마스터해야 돼 라는 강박은 필요가 없죠. 다만 수능 평가원 기준으로 필수 단어들 이것만큼은 정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 자, 그럼 일단 당황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단어 뜻을 문맥을 통해 유추해 나가는 것도 미리 훈련을 해두셔야 돼요. 수능 지문의 경우에 주제문의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주제문의 논지를 강화하려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주거나 또는 뒤에 문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는 문장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아까 주제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문장을 해석을 해가지고 주제문의 의미도 유추해 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한 문장에서 너무 많은 어휘를 모르고 있는 경우에요. 유추해 보기 위해서 다음 문장 읽었더니 아까 그 실력으로는 다음 문장 해석에서도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결국 그 지문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 이 빵꾸들 이거 줄이기 위해서 단어 딱 작정하고 단기간에 몰입해가지고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어 스펠링도 다 외워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질문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수능만 준비한다면 수능은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스펠링을 모른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내신의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주관식을 출제하거나 서술형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단어 암기할 때 스펠링 꼭 체크를 해둬야 답을 올바르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으로 말하면서 철자를 좀 쪼개가면서 외우면서 하시다 보면은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이쪽에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선생님 파생어 두고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정말 좋죠. 이 파생어라는 게 뭐냐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걔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까지 다양한 단어를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같이 외워주시면 단기간에 영어 단어 여러 개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단 본인의 실력이 아직 본 단어 그거 하나 외우는 것도 벅차다.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시는 걸 권장할게요. 대신에요, 그 같은 단어장을 내가 2번 이상 보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처음 한 번 볼 때는 본 단어만 외우고 넘어가기. 그 다음에 2번째 다시 볼 때, 그때 내가 파생어를 도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영어 공부 고민, 단어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 저 박가은 쌤이랑 같이 함께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영어가 늘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댓글로 꼭꼭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더 알찬 영어 꿀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박가은 쌤이었습니다. 안녕.